자, 손혜원이 국정조사와 김태우 수사관 특검이 지금 상임위를 열어서 다루겠다고 하지만은 현재의 한국당의 수준으로는 이런 것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자, 그래서 김태우는 버림받고 손혜원은 빠져나가는 게 아니냐. 딱 27일 날 미북 회담 열리는 날 경찰이 신재민이한테 손혜원 처벌 불원서를 받았다. 아니, 정신병원에 있는 신재민이 폐쇄병동에 갇혀서 면회도 안 되고 글도 못 쓰는 펜 같은 뾰족한 것도 소지하지 못할 건데 정신병원에 두어 달도 넘게 가다 놓고 있다면 신재민이는 심각한 정신병자 아닙니까? 정신병동, 폐쇄병동에 갇혀 있다면요. 그런데 그런 사람 보고 손혜원이 불원서를 쓰게 하고 그것이 법적 효력이 있는 건지도 저는 매우 의심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에서 또 손혜원 의혹이 하나 폭로됐지요. 저거 아버지만 좌파 사회주의 공산당 활동을 했는데 처음으로 훈장을 받은 게 아니라 손혜원은 처음으로 국가유공자 지정된 게 아니라 또 더 있습니다. 건축문화훈장이라고 건축 건설계의 훈장까지 깜짝 신설해서 첫 수상을 손혜원의 고액 후원을 했던 대학 동문, 즉 전번에 당인리 발전소 이야기할 때도 거론되었던 인물입니다. 그 이모 씨가 손혜원한테 500만 원 후원을 했고 당인리 발전소의 리모델링에 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손혜원 지역구였죠. 근데 손혜원이 문제를 지적해서 처음에 하던 리모델링이 중단되고 예정에 없던 민간 전문가 3명이 재심사를 맡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모 씨였고, 그래서 또 다른 손혜원의 동문이 하는 설계업체가 그 공사를 결국은 용역을 땄다가, 그런데 이 5개 분야에 모두 이 이모 씨가 만점을 줬지요. 그런데 비용이 너무 크게 늘어나서 할 수가 없어서 원한 대로 됐고 원래 하던 대로 그 사이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돈만 한 20억 정도를 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B사의 소장도 손혜원의 동문이고 그걸 심사해서 B사에 만점을 줘서 심사에 참여한 이 씨도 결국 손혜원의 동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국당의 정유섭 의원에 따르면 문체부가 지난해부터 문화훈장 이 시상 분야를 5개에서 7개로 늘렸대요. 애초에 문화 일반, 문학, 미술, 음악, 연극, 무용 등 예술 분야만 5개가 있었는데, 자, 여기에 미술 부분에 포함되어 있던 공예 디자인과 건축을 2가지를 별도로 신설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10월 24일 처음으로 건축 부분의 훈장을 A 건축사 대표 이모 씨가 앞에 말한 당인리 발전소 민간심사위원으로 다시 들어간 사람이 화관 문화훈장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화훈장은 1등급부터 5등급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문화 분야에 공을 세워 국위 선양을 한 사람한테 주는데, 자, 이 이모 씨가 받은 화관 문화훈장은 이날 BTS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BTS야 방탄소년단이야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위 선양을 했으니 그렇다 치고, 자, 그런데 이 건축 부분의 문화훈장을 받은 이 씨는 7일 학번으로 손혜원의 홍익대 선후배인데 성관위에 따르면 이 씨가 손혜원에게 500만 원의 2016년도 후원금을 냈다는 겁니다. 자, 건축 부분은 국토교통부가 이 전담 부서라서 건축원을 별도로 포상을 주고 있는데 문체부가 이 훈장을 신설한 것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2017년, 그러니까 작년에 훈장이 주어졌고 건축 부분에
그 한 해 전인 2017년 9월 19일 문광희 청문회에서 손혜원이가 도종환 장관에게, 문체부 장관에게 우리는 문화보다 더 적확한 얘기로 예술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런데 예술에서 가장 쉬운 것이 건축이다. 건축도 예술에 포함시켜라고 요구를 했고, 그 결과 이모 씨가 손혜원에게 후원금 500도 내고, 또 당인이 발전소 재심의회 심사위원으로도 참석했던 손혜원의 동문이 이걸 받았다라는 겁니다. 훈장도 받고 당인이 발전소의 심사위원으로도 위촉되고, 그 결과 또 다른 동문이 받게 해주고, 자, 이런 것이 전부 우연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장관이 결국은 손혜원의 꼼짝도 못하고 있는 절대 권력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지난주에 뒤늦게서야 손혜원의 부친 독립유공자 선정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한다. 그래서 이 부분의 고발을 손혜원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남부지검 형사 6부에 배당을 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손혜원이 이 부분과 관련되어 얼마나 수상한 짓을 했는가. 그래서 손혜원의 이 죽은 아버지 손용우가 작년 광복절에서 건국군장 애족장을 수여받았고, 그래서 이 사회주의 경력을 광복 이후에 가진 사람도 이제는 이 독립유공자로 인정되는 혜택 변경의, 규정 변경의 첫 혜택자가 됐고, 이를 전후해서 비우진 보훈처장을 만났고, 또 보훈처 관련자들과 접촉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다는 겁니다. 보면 민주당 지도부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문화체육부 장관은 똘만이고, 당시 현직이었던 문화재청장은 같이 집 보러 다녔다고 하고, 검찰도 아직 손혜원을 한번 부르지도 못하고, 정신병동에 갇혀있는 신재민이는 손혜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예훼손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처벌 불원을 원한다고 확인서를 주고, 자, 손혜원은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렇게 전무후무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진짜 드러나지 않은 손혜원의 거대한 의혹은 단지 지금 이런 일들 때문에 손혜원이 심각하다는 차원을 넘어서는 엄청난 스캔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손혜원을 가만히 보면 최순실을 거의 능가하는 정도의 권한을 가진 걸로 보이는데요. 이런 손혜원에 대해서 국정조사도 청문회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뭐가 제대로 되겠느냐?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 국회가 정상화되어서 손혜원 국조 김태우 특검이 탄력이 붙느냐 어쩌냐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탄력 붙기는커녕 제대로 안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김태우를 쳐보면 김태우 수사관보다 탤런트 김태우, 영화배우 김태우가 훨씬 더 이렇게 많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김태우 전 수사관은 3월 달에 잇따라 검찰에 출석을 한다는 겁니다. 자, 3월 4일 어제는 이 디지털 포렌식 이 수사 부분에 참관을 위해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3월 8일에는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동부지검에 나간다는 겁니다. 자, 수원지검은 청와대가 김태우 수사관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고, 김태우 수사관 측에서 고발한 사건은 서울 동부지검으로 떼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김태우 수사관은 지난 1월 12일, 19일 두 차례 피고발인으로 지금 수원지검에 출두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김 수사관이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사건에 대해서 고발한 부분, 즉 조국 등 청와대 관계자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하는데, 김 수사관을 동부지검에서는 4번이나 불러서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조국이나 박영철이나 이런 사람들을 전혀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은 서슬프른 청와대를
환경부 블랙리스트 등과 관련해서 어떻게 수사하는가에 대해서 딜레마에 빠져 있다라는 지금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청와대는 환경공단의 환경부 산하 임원 공모 당시에 처음에 상임 감사를 청와대가 내정한 사람이 탈락을 하고 아예 그냥 이 서류 심사에서 떨어져 버렸죠. 이렇게 되니까 환경부가 놀래가지고 청와대에 가서 왜 그 사람이 떨어지는가를 해명을 한 정황을 지금 검찰이 수사 중인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는 환경부 운영지원과 실무자들로부터 청와대 인사균형비서관실 관계자를 만났다는 진술을 확보를 했어요. 또 환경부 압수수색 과정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관련 문건도 정빙을 하는 문건도 확보를 했다는 겁니다. 이 문건에 보면 환경공단 외에 환경부 다른 기관의 산하기관의 임원들의 인선과 관련해서도 균형인사비서관과 사전에 협의했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환경부의 운영지원과는 환경부 산하기관의 인사를 담당하는 핵심 부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 인사수석실 산하의 균형인사비서관은 환경부 등 비경제 분야의 부처의 인사를 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비경제 분야 환경부를 담당하는 비서관한테 환경부 산하기관 인사를 담당하는 환경부 이 운영지원과가 가서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가 공모 단계에서 비서관을 통해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인선에 개입하는 것은 직권 남용죄에 해당한다라고 딱 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산하기관 임원의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환경부 장관이 최종 후보를 결정을 해서 대통령에게 제청하기까지 청와대가 그 전에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환경부는 낙하산 인사 방지하고 공정한 인사를 추진한다고 독립적인 기구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추천위원회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7월에 상임감사를 내보내고 공모를 해서 뽑았는데 청와대가 내정한 박모가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자 서류심사 합격자 7명을 다 탈락시켰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환경부가 당시에 이 운영지원 과장이던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이렇게 물어서 4대강 조사평가단으로 보내버렸고 또 추천위원회에 환경부의 당년직 비상임 이사를 맡았던 황모 국장은 국립생물자원관은 부장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청와대가 내정한 사람이 탈락돼서 거기에 이제 보복을 당했다. 문제까지도 가르쳐 줬다는데 결국 떨어져서 이렇게 됐다. 그 뒤에 이제 온 사람한테는 확실하게 해서 당선시켰죠. 그리고 떨어진 박모도 또 다른 산하기관의 장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조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와 당시의 환경부 간에 이 갈등이 생겼다는 거예요. 청와대가 신재생에너지 정책에서 각을 세우던 김은경 환경부 전 장관을 배제하고 장관하고 아무 관련 없이 자기들이 막 꼽아서 특정 인사들을 환경부 산하기관에 보내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자, 보통 보면 아무리 청와대에서 낙하산을 내보내더라도 해당 장관 등을 잘 달래거나 장관한테 확실하게 지시를 해서 내보내지 장관을 무시하고 막 꼽지는 못해요. 자, 그런데 서울 동부지검은 지금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환경부와 이 청와대 갈등이 2017년 영양군 양구리 풍력발전공사 중지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환경부가 수리부엉이 등 천년기념물 이 서식지인 영양군에 풍력발전단지를 못하도록 중지 명령을 내린 게 갈등의 발단이라는 겁니다.
환경부야 당연히 이런 천연기념물을 보호하는 것이 고유의 사업이고, 시골에 그 숲이 우거져서 천연기념물이 사는데 풍력발전소를 만들면 그 새들이 다 놀래서 도망을 가버리죠. 그런데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환경부가 그걸 중지시키니까 청와대가 발칵 뒤집어져서, 그래서 이 환경부에 심각한 경고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취임 초기 이제 장관하고 싸움이 너무 커지면 곤란할까봐 당시 대구지방환경청장을 전보하는 조치에서 사퇴를 수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의 실무 책임자가, 대구 담당하는 환경부 산하청의 실무 책임자가 딴 데로 옮기는 쪽으로 이렇게 갈등을 수습했는데, 이제 신안군 흑산도에 공항을 만든다니까 또 환경을 중요시하는 김은경 장관이, 과거에 환경운동 하던 사람 아니에요? 반대 의견을 표명을 하면서 이제 사건이 극에 달하고, 그러니까 청와대가 특감반 김태우에게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 청와대 인사가 김은경이가 흑산공항을 반대하니 사표를 받아야 되니 비위에 관련해서 수집을 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까지 나오고, 결국 블랙리스트 인사 갈등이 시작된 것은 청와대가 김은경 전 장관의 쪽의 사람들을 배제하기 위해 아예 친문 인사를 콕 찍어서 환경부에 내려보내니 장관이 청와대에 반발하면서 환경부 고위급 인사와 설정까지 벌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얼마나 장관을 우습게 봤으면 장관하고 환경부 고위 인사가 설전을 벌이냐는 겁니다. 결국 김은경이가 청와대에 강한 압력에 굴복해서 산하기관 인사 교통정리용으로 나온 블랙리스트를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청와대에서 당시 어떤 인사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냈고, 자, 그리고 장관 정책보좌관 출신 이 노모가 장관과 부딪힌 대표적인 인사예요. 자, 이 사람은 아마 이 환경부 쪽의 사람이 아니라 청와대에서 내리꼽았을 가능성이 높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사 교통 정리를 위해서 참여한 청와대 실무자는 누구인가에 대해 지금 검찰이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주진우 검사팀은 지금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청와대 관련 의혹이 확실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조국 등을 비공개로 소환하겠다라는 입장을 갖다가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김태우의 폭로에서 나온 이야기들 상당수가 압수수색 소환 과정에서 사실임이 드러났고, 블랙리스트가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었고, 거기에 청와대가 깊숙이 개입했고, 그래서 블랙리스트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 채용 비리 사건으로 지금 번지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문재인 정부가 선택한 인사를 임원에 앉히기 위해서 리스트를 작성한 사람을 확인하고 또 부정으로 채용되게 한 사람에 대해서 처벌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칼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블랙리스트 작성 및 인사 개입은 박근혜 정부나 문재인 정부나 똑같이 이루어졌다면서 청와대가 환경부 산하기관의 임원 자리까지도 구체적으로 챙긴 데 대해서 매우 놀랐다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결국은 그럼 검찰이 전면 수사를 통해 조국 등을 불러서 처벌을 할 거냐? 그런데 수사는 여전히 통제 중이고 조국, 임종석 등을 불러도 결국 비공개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끝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김태우가 폭로한 나머지 의혹들도 조사를 할까라는 문제에서 결국은 검찰이 이런 수사들을 아직은 못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검찰은 이번에 이 제기된 의혹을 수사하지 않고 다음 정권으로 넘어갔을 때 다시 수사가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보면서, 자, 어느 정도 수준에서 털고 넘어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손해원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대검찰청 검찰 연구관들을 투입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력을 집중해서 진상을 철저히 파악하겠다고 그렇게 의지를 보인다라는 말을 흘리고 있습니다. 저는 잘 믿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와 남부지검 형사 6부 각각 김태우 사건, 손혜원 사건을 수사 중인 이 부서에 인력이 부족하자 대검 소속 연구관들을 보내어서 인력 지원을 해주고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고 지금 이런 것들이 제대로 규명이 되겠느냐? 자, 오늘 홍준표가 보니까 왜 유시민은 되고 홍준표는 왜 유튜버의 슈퍼챗이 안 되냐고 지금 이 항의를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페이스북에요. 군사 정권도 이런 호환무치한 짓은 안 한다. 단돈 1원도 안 받는 나에게 이런 유튜버 슈퍼챗을 갖고 정치자금법 위반 운운하다니 군사 정권 말기 같아.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자, 유시민도 지금 대선 후보의 여론조사에 들어갑니다.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했듯이요. 그러면 본인이 말을 한 은퇴가 이렇게 믿을 게 아니라 그러면 여론조사에서 빼달라 하고 본인이 기자회견을 통해 나는 정치 안 나선다. 대선 후보 안 한다라고 확실하게 말을 해야지요. 그런데 선관위가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오랫동안 정치를 사실상 정치 행위를 해온 유시민은 슈퍼챗이 안 되고 홍준표가 된다라는 것도 웃기는 거고. 그런데 홍준표도 자기 하고 있는 홍카콜라의 운영 주체는 따로 있고 자기는 1원도 안 갖고 간다 말을 하면서 굳이 이 문제까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말 정치가 지저분해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황장수는 유튜브만 전문으로 하는 비정치인이지만은 슈퍼챗은 안 합니다. 정봉주가 김경수 변호사비 돕겠다며 책을 팔아요. 책값이 16,000원인데 사람이 있었네라는 김경수 저서를요. 2만 원에 공동 구매하자라고 제안을 했고, 자, 그래서 은행에 계좌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남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싸게 책 사줘서 변호사비 보태 쓰자라는 건데, 심지어 정봉주는 수익금은 인쇄 행태로 김 전 지사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번에 10만 건은 팔아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내가 볼 땐 김경수를 돕는 건지 정봉주를 돕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이런 식의 일은 선관위가 왜 말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정치자금법 위반 아닙니까? 이 나라는 법도 없어요. 김태우 손해원 문제요. 끝까지 물고 늘어지겠습니다. 제보를 부탁드립니다.